애들아 안녕.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수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동안 우리 수행평가를 굉장히 오래 했죠. 자,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체세포 분열 단원을 되게 어려워해요. 선생님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 이거는 단계별로 하나하나 그 과정을 그려보고 그 과정을 계속 외우고 그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외우고 또 지금 분열하면은 체세포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이랑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구분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체세포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학습터에 수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꼭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유인물을 나눠줄 거예요. 각 단계별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거를 꼭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바로바로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키가 작았다가 키가 커지려고 해. 어떻게 우리의 몸집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지? 무엇을 통해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였던 세포가 어떻게 돼? 두 개가 되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몸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 자, 그러면 분열 전 특징. 핵막에 둘러싸여 있어. 핵막은 투명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핵막 속에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사실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 안을 이렇게 탐구해가지고 찾아낸 거지 그냥 핵막이 있으면은 현미경 같은 걸로는 이 안에 있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 선생님이 이 X자 모양의 염색체는 사실 뭐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야? 무수히 많은 시로라기들이 X자 모양으로 엉키고 엉켜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분열 전 상태에서는 염색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시로라기가 엉켜있는 모습으로 들어있다. 근데 이 분열 전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뭐가? DNA가 2배로 복제된다. 이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요. 자, 왜? 여러분, 사람은 어떤 세포를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도 모든 세포마다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냐? 46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만약에 46개가 안 들어있다? 물론 뭐 유전병 같은 거에 의해서 가끔씩 47개나 45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병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염색체를 관찰했더니 뭐 염색체가 12개다. 그럴 때는 절대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이에요. 다른 뭐 곤충이나 개나 이런 거지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세포 하나마다 46개다. 근데 도대체 왜 2배로 복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였던 세포가 둘로 나뉜다고 했죠? 그러면 46개가 그냥 아무 과정 없이 반절로 쪼개져 봐요. 하나당 몇 개 되겠어요? 23개? 23개?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더 키가 크고 싶어. 얘가 또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럼 23개를 또 쪼개면 어떻게 돼? 11.5개? 11.5개? 염색체가 이렇게 무한히 숫자가 줄어들어 버릴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한 세포 하나당 46개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얘 하나를 쪼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애초에 2배로 복제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냥 DNA를 1이라고 둬볼게요. 편의상. 하나였던 게 2배로 복제가 돼야만 제일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에 2개로 쪼개지죠? 그때 다시 2배가 됐던 게 한 개로 한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2배로 복제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2배로 복제하는 게 분열 전, 그 다음에 X자 모양으로 염색체가 보이는 전기,
왜 이때는 염색체가 보이냐?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핵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기는 이름도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에 쭈루루룩 배열돼요. 그러다가 방추사가 나타나가지고 양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이 나타나가지고 양쪽에서 팔과 다리를 붙잡고 쭉 가져가 버리는 거야. 몸이 반절로 갈라져. 좀 잔인하네. 그것처럼 이렇게 염색체가 반절로 갈라져. 그럼 뭐지? 네 글자? 네, 염색 분체가 돼서 양쪽으로 갈라지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기가 돼서 얘네가 이제 서서히 갈라지려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는 실처럼 풀어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완전히 얘네가 둘로 쪼개지면 세포 분열 성공. 그래서 이 세포 분열로 나타난 것을 딸세포라고 하고 처음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는데 이 모세포의 DNA 양이랑 딸세포의 DNA 양은 똑같다. 왜? 처음에 2배로 복제했다가 반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처음과 똑같은 일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방금 쌤이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야. 체세포 분열을 거듭해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항상 일정해야 돼.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46개야. 세포 하나하나에 46개가 들어있어. 근데 키가 쑥쑥 커질 때마다 이게 46개, 23개, 11.5개 줄어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분열 전에 2배로 복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이번에는 단계가 2배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생식세포 분열인데 자, 역시나 생식세포 분열은 분열 전 단계에서 2배로 복제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는 뭐야? 상동이들. 쌍둥이처럼 상동이. 이 같은 거를 나타내는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쌍둥이 같은 염색체 이 2개를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얘네들은 왜 같냐면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는 아빠가 준 거야. 근데 하는 역할이 똑같아. 예를 들자면 얘네 둘 다 키를 나타내거나 상동염색체는 우리 몸속에 총 23쌍이 들어있어요. 23쌍. 근데 이 안에는 키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 상동염색체들은 쌍꺼풀을 나타내거나 하여튼 같은 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쌍꺼풀 아니면 뭐 탈모. 지금 강진영 쌤이 수업하고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 더 우성인 것이 나한테 발현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쌍꺼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근데 둘 중에 우성인 게 있어.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거고 탈모도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없어도 둘 중에 더 우성인자가 발현되게 되는 거지. 상동염색체들은 서로 같은 것을 결정하는데 이제 아까 체세포 분열은 없었지만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이 상동염색체라는 것이 나타나요. 자,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은 이 상동염색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손을 잡어. 상동염색체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거를 교과서에는 없지만 쌤은 말해줄게요.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 상동염색체가 항상 손을 잡고 다니진 않거든. 근데 유난히 손을 잡고 다녀. 그때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손 잡고 다니는 애들을 아우 나 커플 싫어. 커플들 다 떨어져. 손 놔, 손 놔. 이런 게 이제 그 과정인데 자, 중기 때는 상동염색체들 자, 커플들 다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배열의 상동이들. 상동이들을 가운로 딱 배열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아주 그냥 단칼에 갈라버려. 너네 손 놔라. 이러면서 상동염색체들의 손을 으악 하고 갈라버려. 자, 그래서 1차로 이 상동염색체들이 서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만드는 과정이야? 생식세포 분열이. 정자나 난자 만드는 과정이지.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부모님도 수많은 상동염색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봐봐. 탈모가 있다. 여기는 탈모를 없다라고 결정하는 상동염색체라고 해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탈모 있다. 여기는 탈모 없다. 이 유전자가 갈라지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눠져서 얘도 정자가 되고 얘도 정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탈모 있다 정자. 얘는 탈모 없다 정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탈모 있다 난자, 탈모 없다 난자 이렇다면은 어떤 정자나 어떤 난자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확률들 중에 하나가 결정돼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거야. 한 사람당 46개 중에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수로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모일 수 있고 저렇게 또 모일 수 있고 그 중에서 딱 한 개의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이 세상에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죠. 굉장히 많은 확률들 중에서 한 명이 태어난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아까 분열 전에 1에서 1은 원래 1은 아니고 선생님 편의상 1이라고 한 거야. 1에서 2로 2배가 됐지. 근데 지금 반절로 갈라졌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2에서 1이 된 거지. 아까는 1에서 멈춰버렸잖아.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한단 말이야.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다시 전기가 시작돼. 이번엔 분열 전 과정이 없어. 2배로 복제하는 과정 없이 1에서 시작해요. 1. 자, 1에서 시작해서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거쳐버리네? 또 반으로 나눠. 그럼 1이었던 게 반절로 갈라지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1에서 끝나버려. 쌤, 그럼 2분의 1이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생식세포 분열은 2분의 1에서 끝나야만 해. 왜? 얘네는 정자랑 난자잖아.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사람을 이루지. 그래서 정자든 난자든 2분의 1이어야만 얘네가 합쳐져서 원래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뭐가 돼? 다시 원래와 같은 1이 되는 거지. 진짜 우리 몸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정자랑 난자는 반절로 갈라질 때까지 분열을 하고 그냥 키가 커지려고 세포가 늘어날 때는 원래와 똑같아지게 분열을 할까? 진짜 우리 몸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기계 같아. 너무너무 딱딱 맞아떨어져. 자, 그래서 지금 체세포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새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거 복습한 거야, 복습. 여러분들이 나 이 내용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지난번 이 학습터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정자랑 난자다.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 하나. 그러면 사람 하나당 염색체가 몇 개여야 돼? 46개. 그럼 정자나 난자 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 염색체 양은 정자 23개, 난자 23개. 오케이? 처음에 몇 배? 처음은 2분의 1밖에 안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막 과학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식세포 분열이랑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이 정확히 좀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전기에서 상동염색체가 나타난다. 누구? 상동염색체 중에서도 상동염색체끼리 붙어있는 이가염색체가 나타난다. 체세포 분열이야, 생식세포 분열이야. 그렇지? 생식세포 분열에서 이가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지. 자, 2번. 체세포 분열은 1회로 끝나버려.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바로 연달아서 한 번 더 해버리지. 그래서 2회. 자, 체세포 분열은 원래 있던 모세포나 분열 후에 만들어진 딸세포나 염색체 수가 동일해. 처음 세포가 염색체 수 46개였으면 딸세포도 염색체 수 46개여서 우리 몸속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어떻게 돼? 처음 게 46이었다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정자나 난자는 염색체 수가 몇 개여야 된다? 23개여야 된다. 처음은 몇 배?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잘 알아두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건 아까 방금 했던 거.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까지 하면은 진짜 시험 범위가 끝나네.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정자랑 난자가 만나게 된 것, 그때를 딱 수정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수정난을 거쳐서 지금 이 시기에 왔죠. 수정난일 때 기억나요? 네, 원 하나였을 때, 여러분들 세포 하나였을 때. 네, 수정난을 거쳐서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자랑 난자가 합쳐진 게 수정란이잖아. 이 수정란이 막 분열을 하기 시작해. 막 쪼개져. 수많이 쪼개져. 반절 쪼개지고 반절 쪼개지고 또 그거에 반절 엄청나게 쪼개져. 근데 이것도 분열이네? 얘들아, 그러면 이건 체세포 분열일까? 생식세포 분열일까? 정답은 생식세포 분열은 무조건 정자랑 난자 만드는 거야. 생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건 생식세포 분열 아니잖아. 얘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을 마구마구 하는 거야. 2회 분열에 나중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세포로 분열해요. 근데 이 수정란의 처음 크기에서 달라지지 않아. 근데 개수가 많아져. 그러면 이 각각 세포들의 크기는 어떻게 돼? 세포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지. 세포의 수는 늘어나고. 자,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크기가 커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아기의 조직도 만들어지고 기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느덧 이렇게 아기라는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생식세포 분열이야. 하지만 만들어질 수정란이 아까 마구마구 쪼개지는 걸 난할이라고 하는데 난할을 반복하면서 세포수가 많아져. 그건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 자, 근데 체세포 분열이 아까 배웠던 일반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점이 있어. 뭐?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그냥 동그라미 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분열해 쪼개질 뿐이야. 난화라는 동안은 오히려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더 작아져. 자,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세포가 점점 커진다? 세포수가 커지고 점점 크기가 커지다가 갑자기 그 안에서 조직도 생기고 이 장기 기관도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이라는 개체가 되는 것을 바로 발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가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쌤이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줄 거야. 이거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되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이거 유튜브에 저장해 놓기 위해서고 선생님이 기말고사 시험 준비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쭉 정리를 해가지고 다 올려져 있어. 꼭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들어봐. 2배속으로 들으면은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릴 거야.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말고도 이학스터에서 했던 선생님이 해준 말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부분을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아무리 내가 문제집 많이 풀고 혼자 공부 열심히 했어도 쌤 수업을 안 들으면 100점 맞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선생님 수업 잘 마저 듣고 마지막 시험, 중학교 마지막 시험 성공적으로 잘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맞아서 고등학교 갈 준비 잘 해봅시다. 네, 여러분 이상입니다. 유인물 풀어봅시다.